네, 잔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미래 유망한 신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김동규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도시재생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 일단 이름도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직업으로 선정이 됐죠? 예,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지역 이제 주민들도 아마 고령화가 아마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예전만큼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예전처럼 대단위로 기존의 노후화된 지역을 허물고 지역 주민을 내쫓는 이런 방식의 신도시 건설은 아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의 이제 대안으로서 기존의 쇠락한 지역을 도시나 마을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거주 환경과 공동체의 삶을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도시 공간을 재생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많이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아마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원 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도시재생 전문가들에 대한 역할이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직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가 신직업으로 선정이 된 이유, 그 배경을 일단 설명을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나요? 예, 도시재생 전문가는 쇠퇴하는 도시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또 문화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원하는 이제 업무를 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어떤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 그럼 어메니티 자원이라면 문화적인 어떤 그 자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자연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지역의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마스터 플랜을 이제 짜게 되고요. 또 그 디자인을 이제 건축적으로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업 추진 시에 이제 지자체와 주민과 건설 사업체 또 지역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을 또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가 하는 일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이 도시재생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랫동안 도시재생을 위해 연구해온 도시재생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이 사람이 바로 도시재생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란 도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을 쌓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업무 순서를 정해 최적의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 전문가의 업무. 그렇다면 도시재생은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재생 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전 기획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함께 매주 주민회의를 하며 의견을 조율합니다. 이때 주민 공동체 체계를 구축하며 워크숍, 잔치회 등 다양한 주민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운영 시스템을 점점 구체화시키며 공공시설과 사적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수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을회관과 같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구축되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의 도시재생은 공급자 중심의 사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사회로 변하듯이 소비의 주체인 도시의 소비자로서의 주민들의 역할과 책임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가 메인으로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도시재생은 주민들과 어떻게 호흡하면서 주민들의 역할과 책임과 권한들을 만들어갈 것이냐가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전우 도시재생 전문가는 많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은평구 산세마을인데요. 산세마을을 재생시키기 위해 매주 마을회의를 만들며 주민들의 참여를 도운 결과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체가 형성, 오늘날의 은평구 산세마을이 탄생했습니다. 또한 산골마을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체가 형성되어 공공시설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전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창원시의 경우 창원, 마산, 진해를 포함한 원도심 일대에 인구 감소, 상권의 노후화, 도시기반 시설의 낙후가 진행되자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과 지역 전문가, 시민이 한데 모여 마산 원도심 재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데요. 창동의 골목길에 위치한 70개의 빈 점포를 활용해 창동 예술촌을 조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이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상권이 되살아나 도시 활성화에 이바지했습니다. 이곳은 도시재생 주민회의가 이루어질 도봉구 마을회관. 도봉구 방앗골 도시재생은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 중 하나인데요.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이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 속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종합적 개선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 마을 재생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주민들이 마을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를 파악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무려 100차례가 넘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처음엔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쉽지 않았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주민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을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진정한 주민 참여형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싸움과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 그리고 문제들만이 난무하던 곳이 사실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법과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을 주민들이 협의하고 협력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됐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거. 주민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주민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터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주민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데 이처럼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요구를 파악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 전문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너무 크게 웃고 한 가지 일에 너무 기뻐하고 한 가지 일에 너무 슬퍼하는 모습은 주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안 좋은 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을 바라보고 언제나 기다릴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이 밖에 도시계획학, 도시행정학, 건축학, 조경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한데요. 도시재생 지역의 도면을 검토하거나 지역 모형을 보며 도시재생 후 모습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친환경적 도시재생을 연구하는 이곳은 도시재생 미래전략연구원인데요. 현재 기존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을 바꾸고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좀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력자 역할에 대한 그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부수적으로는 이제 일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컨설팅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PM 역할을 또 같이 하고 있죠. 도시재생 미래전략연구원에서는 최근 일산 신도시 도시정비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고층 아파트 위주의 도시로 주민 공동시설이 낡아 사고가 우려됐던 지역인데요. 주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해 맞춤형 리모델링이라는 선진화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맞춤형 리모델링이란 세대 분리, 수직 증축, 별동 증축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편의시설을 개선하되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식인데요. 이로 인해 주민들의 인식 변화는 물론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단위적인 그런 어떤 그 단지를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짓는 어떤 그런 거지만 이제 맞춤형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그 기존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그 유지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부분적인 그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 맞춤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재로서는 집도 잘 팔리지도 않고 거래가 안 되고 또 이런 그 신규 택지의 고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 새로운 아파트를 찾아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얼마만큼 장수마가 시켜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맞춤형 리모델링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매년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는 쇠퇴된 도시를 유형별로 분석해 재생법 및 지원 체제를 개발하고 사회통합적 주거 공동체 재생 기술을 개발합니다. 또한 도시 시스템 녹색 재생 기술 개발 등 인문 사회과학적 과제와 공학 기술적 과제를 같이 포함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 재생 전문가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그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근래 많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 직업에 참여가 필요한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좋은 마을 만들기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전주 한옥마을에 한 번씩 다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가시면은 예전에 그 낙후됐던 그 한옥 그 마을이 상당히 지금 완전히 그 관광지로 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 전주시는 그 1990년대 중반부터 그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네. 뭐 전주뿐만 아니고 부산이나 뭐 인천 다른 지역들도 다 같은 문제가 봉착을 했었고요. 네.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 재생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한옥마을을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정도로 많이 활성화돼 있고 또 일자리도 연간 네. 한 1,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전문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예, 있겠는데 일단 그렇다면 이 직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이 직업을 또 이 직업의 역할로서 좀 수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도시재생 전문가라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국가 자격을 지금 저희가 정부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네. 완전히 공식화된 그 자격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관련 분야에 기존 도시와 마을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천력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중요해서 그 관련된 업체라든가 컨설팅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자질로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기술적인 어떤 자질보다는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친화력,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어떤 친화력과 실천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좀 이 프로그램만큼은 좀 이수를 해야 된다. 교육 프로그램들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예, 지금 그 지자체에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시재생 전문가를 진짜 전문가죠.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게 전문가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지역 주민이 리더가 돼서 또 움직여야지 이게 그 도시 재생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이제 리더 양성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이제 좀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은 그런 전문가 프로그램에 또 이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 주민으로서 이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지역 주민이 계시다면 네.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리더 사업, 리더 그 프로그램 양성에 또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 과정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예, 있군요.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 잘 중심으로. 활용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교육 과정 이외에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학에서 갖춰야 될 전공이라든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대학에서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
과나 아니면 행정. 도시 행정학과 예. 아니면 건축학과, 조경학과 이런 쪽이 이제 도시계획 관련 이제 그 과목들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전공자들이 이제 유리하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민단체라든가 또 아니면은 컨설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뮤니티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 마을 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자격들을 갖추었다면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컨설팅 업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때 취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이제 최근에 그 도시재생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센터를 많이 법에 근거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건축이나 도시행정, 도시계획 이런 쪽의 전공자로서 공무원으로 또 저 취업을 해서 그쪽 파트에서 또 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뻗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좀 선진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이런 직종이 있습니까? 예, 저희 신직업이 일단은 외국에 있는 직업을 저희가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지금 뭐 도시가 많이 발달한 지역이 이제 유럽이죠. 유럽의 네. 중에서도 이제 영국이 가장 그 도시 발달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영국 같은 경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도시가 많이 이제 그 급격하게 이제 그 황폐화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뭐 도클랜드라든가 맨체스터, 리버풀 같은 어떤 그 공업 지역이나 항만 지역들이 네. 이제 낙후하게 됩니다. 그 낙후화된 그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주거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업무, 문화 이런 복합 기능을 가진 그 지역으로 이제 재생시킨 그런 사례들이 선진 사례들이 있고요. 거기에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리 잡은 직업이 바로 이 도시재생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 일단은 이 도시재생 쪽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으로는 이제 그 신도시 개발의 어떤 그런 완전히 허물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이제는 기존의 도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더 개발할 것인가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또 국가에서도 이제 법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일자리도 많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도시재생 업무가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 교수나 도시계획가 아니면은 공무원들은 어떤 본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도시재생 전문가가 직업적으로 정착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는 지자체별로 이제 도시재생 상급이 이제 더 활성화될 것이 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면은 이쪽에 일자리나 아니면 직업적으로도 정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를 또 꿈꾸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까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직자들에게 끝으로 조언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구직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물론 그쪽 전공 도시계획이나 건축 쪽의 전공자라면 더 유리하고요. 근데 혹시라도 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쪽에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관련 이제 그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취업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공무원 관련 어떤 준비를 하셔도 좋고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또 경력을 쌓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쪽 관련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정착이 될 것이고요. 또 그쪽에서 앞으로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신직업 도시재생 전문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 전해주신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김동규 연구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